혹시 임플란트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실제 환자를 보다가 본 케이스 중 한 분인데요. 임플란트를 잘 심었고 잘 아물었는데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건 진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 근데 재수술까지 해야 하는 임플란트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재수술까지 가야 되는 부작용에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자체가 통째로 빠지는 임플란트 탈락. 세 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감염이 돼서 막 이제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이제 임플란트가 뭐 찢어지거나 파손이 되는 그런 4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막 고름이 나오고 임플란트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그다음 여기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녹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신데, 여기 1번 사진처럼 임플란트랑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염증도 단순히 그냥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처럼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면 잇몸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뼈에까지 염증이 생겨서 이제 뼈가 내려가는 걸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잇몸에만 좀 염증이 생기는 거는 잇몸 치료 깨끗하게 하고 원인을 잘 제거를 하면 다시 금방 돌아오거든요. 문제는 이제 아까 그 보셨던 3번 그림처럼 임플란트 주변 뼈가 아예 녹아버리게 되면 그 뼈는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아가 굉장히 잇몸이 안 좋으면 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가 내려갔을 때 저희가 막 뼈 이식을 많이 한다 그래도 이렇게 뼈가 잘 안 되는 거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치아보다도 오히려 조건이 더 안 좋거든요. 치아는 이제 치주인대에서 피 공급이 되지만 이제 임플란트는 그런 피 공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한번 뼈가 내려간 경우에 뼈 이식을 한다고 해서 되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치질을 한다고 해도 뼈가 녹은 깊은 부분까지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붓고 아프고 이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결국 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을 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생기기 전에, 뼈가 녹기 전에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양치질 꼬박꼬박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안 생기나요? 일단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세균 때문이거든요. 이런 박테리아들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뼈를 녹이게 되는데, 그런 박테리아를 칫솔질을 잘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치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닦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닦이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치석이 되거든요. 치석은 양치를 해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양치질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좀 떨어뜨려 줘야 되거든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수술을 부르는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경우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하고 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부작용은 초반에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 뼈가 붓고 나면 이런 식으로 훌렁 빠져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아까처럼 염증이 생기면서 주위염이 생기거든요. 초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여쭤보거든요. 담배 많이 피우세요? 흡연하세요? 많이 여쭤보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성공률을 많이 낮춘다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뼈가 잘 아물어야 되는데, 이제 담배를 피다 보면 모세혈관에 그런 피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제 뼈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뼈 이식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케이스에서 담배를 많이 피고 오시는 경우에 정말 많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나면 혀로 자꾸 만져보지 마세요, 거기로 식사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기부스를 했다, 그런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막 뛰지 마세요, 많이 걷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뼈랑 뼈가 붙으려면 이게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임플란트도
이렇게 가운데 이제 임플란트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 보라색 부분들이 뼈거든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임플란트의 이런 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문제는 혀로 자꾸 임플란트를 만져보다 보면 이제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심어놨지만 미세하게 흔들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가 정말 조금 0.15mm만 움직여도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고 임플란트 주변에 빨랑말랑한 잇몸이 들어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뼈랑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훌렁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최대한 혀로 만져보지 마시고 당연히 단단한 거를 드시면 안 되시겠고 해서 그런 주의사항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수술까지 하게 되는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름 같은 경우 이제 막 손 안 씻고 짜면은 거기에 막 골마 막 고름도 나오고 막 붓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임플란트를 잘 심어놓고 심지어 이제 뼈 이식도 하고 하면 감염이 안 되고 잘 안 물어야 되는데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뭐 그쪽을 혀로 막 자꾸 건드려 본다거나 하면 그쪽이 잘 안 물지 않고 특히나 또 전신적으로 이렇게 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저항력이 좀 부족하게 되면 수술했던 부분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감염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으로 막 고름도 나오고 붓고 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붙지 않고 훌렁훌렁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염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또 이제 재수술까지 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 윗부분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죠. 저런 식으로 임플란트 자체도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원인을 좀 먼저 살펴보면 먼저 힘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이갈이가 굉장히 심하시거나 평소에 이를 꽉 무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굉장히 굵은 거를 심어놔도 이제 이를 갈거나 하면 굉장한 큰 힘이 이제 좌우로 막 흔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찢어질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갈이 장치를 끼워서 이제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많이 이제 분산을 시켜주는 걸 하게 되면 이런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두 개짜리가 아니라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런 장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또 찢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가 뼈에 심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위쪽은 이제 나사로 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다 보면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이 치아 머리 부분으로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 끼우뚱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진처럼 임플란트 자체가 찢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런 위치도 정말 잘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 한 개를 심더라도 이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치아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제가 하나하나 모의 수술을 다 해서 계획해서 임플란트를 심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찢어지지 않으려면 환자분들도 이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고 장치를 해야 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급적인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런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부분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과 이제 환자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들이 조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라든지 그런 주의사항, 혀로 만져보지 않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주의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임플란트를 이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심어야 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왔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제 송곳니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치가 남아있어서 아기 치아가 남아있어서 그걸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모의 수술을 제가 다 해보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의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운데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그려져 있고 주변에 이제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가 이제 안전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랑 치아가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 공간을 띄워야 되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는데 임플란트 하나 겨우 심어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를 아니고 그냥 심으면 이게 옆에 치아랑 안 붙게 정확히 잘 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술정 계획이랑 여기 수루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얇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치아를 닿지 않고 정확하게 잘 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래 하셨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이런 디지털의 도움을 받게
받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런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를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게 되는 원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제 수술을 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의사 선생님도 정말 경험이 많고 이제 디지털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줄 수 있는 원장님을 찾아서 이제 하시게 되는 임플란트를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재수술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